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5주 연속 상승한 미국 증시 더 오를 수 있을까? 참 고민입니다. 사실 6주 연속 상승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조금은 힘에 부처하는 느낌인데 월가에서는 반응들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5주 동안 올라간 폭은 11.6%가 되겠고요. 딱 끊어서 한 달 기준으로 끊어오면요. 8.9%가 올라가서 195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보면 18번째 기록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오늘 이틀째 주식시장이 약간 혼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만 조금 반등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제 오늘의 주가의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의 수석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달렸던 이후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는 어찌 보면 늘상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항상 좋게 얘기하면 이제 풀앤푸시, 기술적 접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 보면 너무 많이 올라면 겁나서 일단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보자 이런 접근에 익숙하신데요. 그게 썩 바람직한 접근은 미국 주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겠고요. 최근 15년 동안요, 이번같이 최근 5주같이 12% 정도 이상 상승한 경우가 딱 11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 6개월 후의 주가를 보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2.7%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 11월 상승률 한 달만 보면 8.9%가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후 보면 그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평균적인 3개월, 6개월, 12개월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림에서 초록색은 평균적인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상승률이고 하얀색은 그렇게 많이 올랐을 경우 상승률인데 첫 한 달은 약간 적을 수 있겠지만 3개월, 6개월, 12개월은 보통 평균적인 3개월, 6개월, 12개월보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미국 주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강했을 경우에 더 강해지더라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승 확률만 한번 보면은요, 한 달 후에는 55% 정도가, 그러니까 10번 하면 5번 이상, 거의 6번이 상승했고요. 3개월에는 60%, 6개월에는 70%, 12개월은 80% 상승 확률이니까 미국 주식은 물론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이것도 무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차 여러 번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통계의 무서움, 워낙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왔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좀 너무 겁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주식을 좀 모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오늘 졸트가 나왔고 이제 BC가 나왔고 다음 주에는 아시다시피 FOMC 그리고 CPI 발표가 있는데요. 물론 변동성 의미가 있겠지만 펌스트의 삼리 같은 경우는 이번 12월은 전형적인 지그재그 장세를 기록하면서 몇 가지 변동성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히려 바이더딥 좀 저점에 들어가면 오히려 사면서 이분은 이제 12월 말까지 4,800까지 올라간다, 최고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가더라도, 시장에서 좀 너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하락이라든가, 이익 전망의 상향 추세,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증시는 언제나 또 변동성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과 지표들 간극에서 계속해서 중심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오토존입니다.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최고가 부근에서 등락을 보였고요. 보셨던 것처럼 CEO의 한마디가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오토존을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저희가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오토존은 진짜 그 주주 친화의 찐 진실인 기업이라고 제가 항상 소개합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오토존이라는 기업의 어떤 업황이라든가 업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쉽지 않고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뭐 $2,000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매수에 좀 두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토존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업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물론 일부 계층 매니아들은 직접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남의 손을 빌려서 업체에 찾아가거나 서비스 센터가 가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라지 집집마다 차고 있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부품을 사서 고치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쉽게 사거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오토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어떤 큰 양판점 뭐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지역마다 다 있고 동네마다 있는 것이 바로 오토존입니다. 이번에 매출이라든가 이익도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2020년 이후에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CEO가 얘기한 건 이번에 똑같습니다. 2024년에도요. 매출 수익 성장과 동시에 주주 환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업황이나 매출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도 요즘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자동차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뭐 2, 3년 한번 바꾸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자동차 구입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바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미국의 평균 차량 연식이 지금 미국에 움직이는 자동차의 평균 연식이 13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오래되니까 뭔가 소모품도 계속 바꾸고 자동차가 고장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주 친화 정책 이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깜놀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1년이죠. 지금부터 23년 전에요. 이 주식의 상장 주식 수가 1억 1천만 주였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8월 말 기준에 상장 주식 수가 1,800만 주입니다. 23년 동안 주식 수가 얼마나 줄었냐면요. 정확하게 84%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줄어든 건 뭡니까? 자사주로 계속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그림 대한민국에서 구경하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 주식은 상장 주식 수의 추이가 되겠고요. 얼마만큼 줄어들었냐?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3분기까지요. 우리 5%가 줄어들었습니다. 5%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5%만큼 주주 가치가 상향됐다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10%, 2021년에도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줄어들었고요. 간혹가다 잠깐 주식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어려웠을 때죠. 팬데믹 때 약간 고생했을 때 제약은 없겠고요.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시면요. 매 분기의 추이를 보실 때는요. 가장 최근 분기에 얼마를 했냐면요. 9억 7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9억 7천만 달러면은요. 우리나라도 얼마입니까? 우리나라로 1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1조 3천억 정도가 매 분기, 최근 한 5분기 동안은요, 매 분기 1조 3천억 한국 돈으로 자사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주 친화의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주주 친화 정책의 진심인 기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존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론스의 멘트입니다. 12월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뽑았다고 들었는데 가치형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을 뽑았을까요? 매달 한 번씩 매 월초에 베론즈가 선정한 유망 종목을 간혹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밸류 투자를 워낙 중시합니다. 베론즈라는 업체 자체가. 그러면서도 성장성을 같이 갖고 가는 기업들의 것이 종목 선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세 개 종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티어라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주유소 가시거나 아니면 전기차 하면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충전하는 그 커넥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면 딱 주유소에 기름 넣는 펌프에 그 결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로 관련된 포스를 주유소에 관련해 있고 거기서 보면 미국에서 편의점들이 주유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결된 회사를 하는 것이 본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건 전기차건 전부 다 돈에 계산하고 결국은 차지하고 그런데 결국 그런 부품을 관련하고 포스를 파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10년에 다나에서 분사를 시작해서 2020년에 포티브에서 분사한 농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시티즌 뱅크인데요. 포스트 시티즌 뱅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가 원래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한 기업이 바로
퍼스트 시티즌 뱅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게 워낙 오래되고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는 미국에서 15위까지 올라간 아주 우량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빌아이입니다. 모빌아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의 기본을 단 기업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인텔에 들어가면서 상장 폐지했다가 이 작년 가을에 다시 상장으로 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 회사는 한쪽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완벽한 그런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모빌아이 분단이 있는데요. 모빌아이의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이 아주 꾸준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베론즈에서 12월에 추천 종목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본티어,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그리고 모빌아이까지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한 베론스였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2023년 파티는 끝났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은 조금 매 분기 시작되면 조금씩 하향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첫 두 달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과 11월 지나가면 평균 2에서 2.5% 정도 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많이 하향했다는 겁니다. 한 5% 정도 하향했다는 것이 최근 들어 지난 주말에 나왔던 팩트셋의 통계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어느 섹터가 많이 줄어들었는지, 어느 섹터가 늘어났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두 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월과 11월의 이익 전망인데요. 헬스케어가 20% 가까이 하락했고요. 소재업종도 12.7%나 하락했고 임의소비자도 6.4% 하락하면서 대부분이 이익 전망이 조금 하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 전망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11개 섹터에서 유일하게 내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IT 섹터입니다. IT 섹터만은 최근 두 달 동안에 오히려 이익 전망이 1.5% 올라갔다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요, 이번 이익 전망이 제일 많이 올라간 것들의 대표적인 기업만 불러드리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아메리칸 항공, 엔비디아, 시놉시스 등이 여러분들 이번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엔비디아, 웰타워.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지만 이렇게 기업별로 보면 상향되는 기업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4분기에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한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